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루나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3년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구글이랑 최종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게 됐는데 구글의 hiring proc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스텝으로 나뉘는데요. 이 5가지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recruiter call, 그리고 technical interview, on-site, hiring committee decision, 마지막으로 팀 매칭, 이렇게 5가지 스텝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리크루터 콜은 당연히 리크루터랑 처음에 얘기를 해야겠죠. 지원을 하신 다음에 리크루터 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저같이 경력이 있는 경우는 리크루터가 먼저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어요.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구글에서 뭘 하는지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역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지역은 미국은 다른 주로 막 직업 때문에 다른 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리로케이션 할 마음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로케이션 할 마음이 없어요. 재택근무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만 이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래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그러면 나중에 팀 매칭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매칭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떤 팀으로 갈지 정하는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보고요.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신분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미국에 뭐 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유학을 오셔서 뭐 OPT를 받는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첫 회사를 통해서 H1B를 받았고요. 그런 시작하는 신분만 있으면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취업 영주권을 바로 해줘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 영주권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노자여도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테크니컬 인터뷰로 넘어가는 건데, 테크니컬 인터뷰는 저는 스킵을 했어요. 왜냐면 그 리크루터가 판단하기에 제가 경력이 이미 있고, 그리고 통계학 학사랑 석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테크니컬 인터뷰를 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온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온사이트로 저는 바로 넘어갔고, 온사이트는 6시간 동안 보는 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명을 만났는데 이 5분 중에 4분이 박사가 있으셨어요. 박사도 그냥 박사가 아니라 막 버클리, 스탠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서 박사를 가지고 계셨고, 전공도 막 컴퓨터공학 아니면은 통계학, 되게 어려운 그런 전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공들이셔서 쫄아서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새로웠던 거는 막 엄청 팬시한 거를 물어보진 않고 정말 기본적인 통계, 기본적인 머신러닝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약간 깊게 파고드는 질문, 이런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게 온사이트이고요. 온사이트는 자기가 원하면 뭐 이틀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하루 만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스텝이 하이어링 커미티예요. 하이어링 커미티인데, 만약에 제 인터뷰 피드백이 너무 나쁘면 아예 그냥 리크루터가 거기서 자른대요. 거기서 이거는 답이 없다 이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거절을 주고, 리크루터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제 인터뷰 피드백을 다 모아갖고 하이어링 커미티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이어링 커미티 디시전을 기다리는 중이고, 하이어링 커미티는 저를 인터뷰 본 분들이 아니고 아예 그냥 새로운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 인터뷰 피드백을 다 주는 거죠. 주고 거기서 이제 읽어보고 이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구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할 만하다. 하이어링 커미티가 yes, no 디시전을 주는 거고, 어떤 레벨로 하이어 할지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정 하나가 팀 매치인데, 팀 매칭은 어떤 팀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이어링 커미티가 오케이 사인을 줘야지만 팀 매칭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요즘은 팀 매칭도 지금 저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매칭이라 하면은 어떤 팀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리크루터가 하이어링 매니저, 구글 맵스 하이어링 매니저랑 뭐 구글 서치 하이어링 매니저, 뭐 이런 다른 구글에 있는 다른 팀들의 하이어링 매니저랑 저랑 1대1로 통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통화를 해서 되게 그냥 인포멀한 콜이래요.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통화라고 합니다. 하이어링 커미티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오퍼가 나오려면 지금 제가 남아있는 이 2스텝을 둘 다 yes를 받아야지만 오퍼가 나오는 거고, 저는 지금 이 디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거는 내가 이렇게 큰 회사랑 인터뷰를 보게 됐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이, 사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0살에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제가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학벌도 없었죠. 그때 뭐 어학연수로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 제가 편입을 했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쟤는 편입한 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살아볼 만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결과가 제가 떨어지던 붙던 간에 저는 되게 이거를 겪은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지원을 할 거고요. 만약에 붙으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5가지 구글이 하이어링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고, 제가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